누가 임신한 걸까요? 그리고 그 가짜 초음파 사진 한 장이 왜 사람들 목숨값처럼 거래되기 시작한 걸까요? 모든 건 진세훈이 한 장의 사진을 손에 쥐고 주영채 앞에 섰던 그 순간부터 비정상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원래 그 사진은 차정원을 겨냥한 칼이었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차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차수아의 숨통을 죄려는 미끼였어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가짜 초음파 사진, 날짜도 애매하고 병원 표기도 어딘가 어설픈 그 종이 한 장이었는데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걸 증거라고 부르더라고요. 증거가 되면 돈이 되고, 돈이 되면 권력이 되고, 권력이 되면 사람 하나쯤은 조용히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요. 주영채는 그날도 가짜 수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남는 법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웃었지만 속은 늘 불안정했어요. 한혜라, 아니 한영순이 숨겨온 비밀의 틈새에서 자란 사람 특유의 공포가 있었거든요. 누가 진짜인지 규정하는 순간 자신은 언제든 폐기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주영채는 늘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공격하고, 먼저 빼앗고, 먼저 버리는 쪽이 안전하다고 믿었는데요. 그 믿음이 진세훈의 한마디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진세훈은 주영채가 내민 가짜 초음파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뜻밖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영채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결국 남자들은 이런 거에 약하지. 그런데 진세훈은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며 주영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미친 사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하고 내 아이야. 주영채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요. 애초에 주영채는 임신하지도 않았고 임신했다 해도 진세훈의 아이일 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고 농담도 아니었고 그냥 선언 같았어요. 주영채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 누군가가 자신을 정의해버리는 방식으로요. 그날 이후 주영채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진세훈은 자신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자기 편으로 묶어두려는 거라는 걸요. 진세훈이 던진 말 한마디, 당신하고 내 아이야라는 선언은 보호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소유의 언어였고 선택의 언어였고 무엇보다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고리였어요. 임신이라는 설정은 그저 끈이었습니다. 끊어낼 수 없을 만큼 얇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매달려 있으면 숨이 막힐 만큼 두껍지도 않은 아주 교묘한 끈이었죠. 주영채는 그 끈이 목이 아니라 허리에 묶였다는 걸 금세 알아챘습니다. 도망치려 하면 끌려가고 가만히 있으면 더 조여드는 위치였거든요. 주영채는 속으로 수십 번 계산했습니다. 계산은 늘 주영채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감정을 느끼기 전에 먼저 셈을 했고 셈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왜 나를 택하지? 주영채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원래 이 폭탄은 차정원에게 던져야 할 물건이었어요. 가짜 초음파 사진, 임신 소문, 도덕적 비난, 여론의 시선. 그 모든 건 차정원이라는 이름을 흔들기 위한 장치였는데요. 그런데 진세훈은 그 폭탄을 주영채 품에 껴안겨주고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왜 나한테? 주영채는 그 질문을 머릿속에서 굴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의 이름에 도달했습니다. 공난숙. 그 이름이 떠오르자 그동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난숙은 겉으로 보면 단단하고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몰아붙일 때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대신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상대가 가장 숨기고 싶은 감정을 정확히 찔러 넣는 방식이었죠. 공난숙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사소한 감정도 거리낌 없이 도구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책감, 모성, 책임감 같은 것들이요. 누군가에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상대를 살리는 말인지 올가매는 말인지를 정확히 알고 쓰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진세훈이 예전에 던졌던 그 말이
주영채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습니다. 너 공난숙 딸이라며. 그 피, 내 몸에도 흐르겠지. 그때는 분노가 먼저 치밀었고 모욕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진세훈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였고 동시에 내가 이 판에서 빠질 수 없다는 증거였어요. 주영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짜 초음파 사진은 차정원을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공난숙을 찌르기 위한 창이었고 그 창 끝에 자신이 묶여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움직이면 공난숙이 반응하고 자신이 무너지면 공난숙의 계산도 흔들리는 구조였어요. 주영채는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해지자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억지로 웃은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정확하게 이해됐을 때 나오는 종류의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나구나. 주영채는 더 이상 피해자처럼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도구라는 걸 인정하는 쪽을 택했어요. 도구는 쓰임을 알면 최소한 언제 부러질지는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한편 차정원은 전혀 다른 종류의 지옥에 서 있었습니다. 정원은 주하늘의 아내로서 건양그룹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 자리는 늘 흔들리고 있었어요. 중심이라는 건 안정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방에서 힘이 작용하는 자리라는 뜻이었거든요. 주하늘은 냉철한 사람이었고 그 냉철함은 정원에게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그는 정원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늘 현실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어요. 주하늘은 다정하게 감싸 안아주는 대신 정원을 더 위험한 곳에 세워놓고 스스로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정원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눈이었죠. 정원아, 내가 무너지면 그 순간부터 내가 아니라 이름이 사라져. 주하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정원은 웃고 넘겼습니다. 주하늘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속은 바닥이 통째로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름이라는 단어는 늘 정원을 가장 정확하게 찔렀어요. 차수아로 태어나 차정원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가면이었고 동시에 절대 벗을 수 없는 껍질이었어요. 이름이 사라진다는 건 사랑도 지위도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무너진다는 뜻이었죠. 정원은 그 말을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하늘은 그 침묵을 정원의 동의로 받아들였지만 사실 그 순간 정원은 자신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려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그 모든 거짓말의 중심에는 한혜라가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과거를 신분 세탁으로 덮어버린 사람이었고 그 덮개 아래에 딸 정원을 눌러 앉혀놓은 사람이었어요. 한혜라는 늘 딸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랑은 보호라기보다는 관리에 가까웠습니다. 딸이 스스로 선택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고 대신 안전하다고 판단한 길만 남겨두는 방식이었죠. 정원이 한 발짝만 벗어나도 한혜라는 바로 손을 뻗었습니다. 너를 위해서야. 이건 엄마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야. 그런 말들로요. 하지만 정원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말들이 사실은 한혜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말이었다는 걸요. 딸이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과거가 들춰지고 이름이 흔들리고 모든 계산이 어긋날까 봐서요. 정원은 점점 분명해지는 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공난숙의 약점으로 묶여 있었고 자신은 한혜라의 비밀로 묶여 있었고 진세훈은 그 둘을 연결해 판 전체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하늘은 그 판 한가운데 서 있는 정원에게 버텨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 사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라도 있으면 덜 아플 텐데 이 사람들은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원은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지만 그 선택이 누구를 다치게 할지 그리고 가장 먼저 다칠 사람이 자신일지조차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진태석은 책상 위에 올려둔 2개의 봉투를 번갈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요.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이상하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이미 수없이 만져온 봉투였고 다른 하나는 아직 열어보지 않았지만 그 무게만으로도 사람 몇 명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봉투에는 전 임원 차기범 비리 의혹 언론 배포용 초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사실 확인은 끝났고 숫자도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이 봉투는 던지기만 하면 됐어요. 던지는 순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손을 떼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겠죠. 비교적 단순한 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는 달랐습니다. 겉면에는 아무 표식도 없었고 안에는 한혜라, 아니 한영순의 과거 신분 세탁과 관련된 내부 정리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회색지대, 도덕적으로는 검은 구역,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피로 얼룩진 기록들이었어요. 이 봉투는 세상에 던지는 순간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근본을 흔드는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그 둘을 동시에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는데요. 누구 편도 아닌 사람 특유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느 쪽에도 완전히 서지 않고 대신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판이 뒤집히기 직전에 방향을 틀어버리는 방식으로요. 사람들은 그를 기회주의자라고 불렀지만 진태석은 스스로를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배신이 터지기 전에 이미 다음 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날 진태석이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을 즈음 황 실장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는데요. 황 실장 역시 직감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보고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대표님, 말해. 황 실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가짜 초음파 사진, 원본 파일이 움직였습니다. 진태석의 손이 봉투 위에서 멈췄습니다. 눈빛이 미세하게 가라앉았는데요. 그는 이미 언젠가 움직일 거다라는 가정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누가 들고 있지? 처음엔 구 실장이었습니다. 진태석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예상 범위였어요. 그리고요. 구 실장 개인 핸드폰에서 윤비서 쪽으로 넘어갔고요. 진태석은 그제야 의자를 깊게 밀고 앉았습니다. 윤비서라는 이름이 나오면 단순한 전달은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그 다음은 조미향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진태석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미향. 늘 조용히 웃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가장 많은 비밀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정보를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쌓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 그 정보로 사람을 조금씩 움직이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진태석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가십도 임신 스캔들도 아니었습니다. 가짜 초음파 사진은 미끼였고 진짜 목적지는 한혜라였어요. 그녀의 과거, 그녀가 숨겨온 이름, 그리고 그녀가 딸에게까지 덮어 씌운 거짓말의 층위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키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태석의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든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진세훈이 이미 그 키를 주영채에게 걸어 잠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열쇠 구멍이 되어버린 사람. 주영채가 바로 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봉투 중 하나를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판이 커졌군. 그와 거의 동시에 차정원도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주영채가 임신했대. 진세훈 아이래.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웃듯 던지는 말이었는데요. 그 말들이 정원 귀에 들어오는 순간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먼저 반응했어요.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랄까요. 정원은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남의 얘기로 끝나지 않겠다. 늘 그랬으니까요. 정원 인생은 항상 타인의 문제에서 시작해
결국 자신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흘러왔습니다.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욕심, 누군가의 비밀이 결국 정원의 이름을 겨눴거든요. 정원은 곧장 한혜라에게 묻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혜라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내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들키게 될까 봐서요. 한혜라는 그런 균열을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의 흔들림은 곧 자신의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신호니까요. 그래서 정원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먼저 주하늘에게 말하기로 했어요. 적어도 주하늘 앞에서는 흔들리는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걸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최대한 담담한 얼굴로 말을 꺼냈는데요. 표정은 연습하듯 차분하게 유지하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정원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낮게 떨어졌고 말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들키지 않으려 애썼지만 오래 함께 살아온 주하늘에게는 그 떨림이 분명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하늘씨, 진세훈이 주영채한테 좀 이상한 말을 했대요. 정원은 그 말을 던지고 나서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라도 주하늘이 바로 무슨 뜻이냐고 되물을까봐 그 질문을 감당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거든요. 이상하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너무 많았고 그걸 하나씩 꺼내놓는 순간 자신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정원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주하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정원은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공기가 바뀌었다는 걸요. 주하늘의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침착했고 이성적이었고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죠. 그 눈빛은 정원이 몇 번이나 봐온 눈빛이었습니다. 주하늘이 남편이 아니라 건양그룹의 중심에 선 사람으로 돌아갈 때의 눈빛. 감정을 내려놓고 상황을 계산하기 시작할 때의 신호였어요. 정원아. 그가 정원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정원은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 세훈은 말로 사람을 묶는 버릇이 있어. 그 말은 단정적이었고 설명이 필요 없는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주하늘은 진세훈을 오래 지켜봐온 사람이었고 그 성향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진세훈은 손으로 사람을 잡지 않았고 서류로만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말로, 관계로, 의미로 사람을 묶어두는 타입이었어요.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연스럽게 진세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던 그 얼굴.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는 사람 특유의 여유가 깔린 표정이었죠. 정원은 그 웃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따뜻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정확해서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구를 묻고 있든 주하늘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목적지는 하나야. 정원은 그 문장을 듣고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이해했지만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적지요? 주하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온 시간이 이미 충분하다는 듯이 단 한 단어를 꺼냈어요. 너. 그 한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정원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얇아진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동시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자신은 늘 한혜라의 목적지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엄마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딸, 엄마의 과거를 덮기 위해 현재를 희생해온 사람. 한혜라의 인생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결과물 같은 존재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진세훈의 목적지이기도 하다니요. 누군가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딸이자 누군가의 판을 완성하기 위한 말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이중으로 겨눠진 시선이 정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데도 숨이 차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정원은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주하늘을 만나기 전
정원이 가장 불안정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땐 이름도, 자리도, 관계도 모두 불확실했고, 그래서 더 쉽게 흔들리던 때였죠. 그 시절에 진세훈이 정원의 손목을 붙잡고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이름이 먼저 죽어. 그땐 그 말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협박인지 구분하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걱정해준다는 게 그저 이상하게 고마웠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말은 이미 예고였던 것 같았습니다. 이름을 바꿔 살아온 사람에게 이름이 죽는다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진세훈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쉽게, 더 정확하게 그 말을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정원은 그 기억에 사로잡힌 채 자신도 모르게 손바닥에 손톱을 깊게 박았습니다. 손끝이 저릿해질 만큼 강하게요. 아픔이 느껴질 정도가 되자 정원은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 아픔이 지금 이 상황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다시 말해 도망칠 수 없는 판 위에 자신이 또다시 올라섰다는 사실을요. 정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짜 초음파 사진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이 싸움은 임신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아이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누구의 삶을 담보로 삼고 있는지를 묻는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담보의 중심에 언제나처럼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도요. 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또렷한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버티는 쪽으로는 끝나지 않겠다. 그 다짐이 희미한 희망이 될지 더 큰 균열의 시작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정원은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짜놓은 판 위에서 조용히 서 있는 말로 남아있을 수만은 없다는 걸요. 그 사이 주영채는 진세훈의 당신하고 내 아이야라는 말에 묶인 채 공난숙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난숙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주영채를 볼 때마다 미세하게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영채는 그 굳음이 의심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하고 싶었는데요. 구분하는 순간 자신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정해질 것 같았습니다. 주영채는 결국 진세훈을 따로 만났습니다. 따로 만난 자리에서 주영채는 웃으며 던졌습니다. 재밌네요. 가짜 사진에 가짜 임신. 근데 진짜로 당신은 뭘 얻고 싶은 거예요? 진세훈은 주영채를 보며 잠깐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무섭게 만드는 종류의 웃음이었어요. 내가 가짜라는 말 지겨워하지. 지겨운 게 아니라 익숙하죠. 익숙한 건 위험해. 익숙해지는 순간 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 그래서요? 진세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가짜라도 내가 가진 건 내 몸이야. 내 몸을 걸면 공난숙도 움직여. 한 해라도 움직이고. 그럼 차정원은요? 진세훈은 그 질문에 대답을 미뤘습니다. 대답을 미룬다는 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정답이 거기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차정원은 한혜라 방에서 불일치 도장이 찍힌 오래된 서류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 서류 같았지만 날짜와 이름이 어긋나 있었어요. 정원은 그걸 보는 순간 가짜 초음파 사진이 왜 자신을 겨누는지 확신하게 됩니다. 임신 소문은 장식이고 진짜 칼날은 출생의 비밀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정원의 시작부터 흔들어 버리려는 겁니다. 시작이 흔들리면 정원이 지금 쥐고 있는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주하늘이라는 남편도, 건양그룹의 자리도, 그리고 정원이 어렵게 만든 나라는 감각도요. 정원은 서류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한테 왜 이랬어요? 그런데 한혜라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혜라는 너무 오래 숨겨온 비밀 앞에서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했는데요. 그 차분함이 정원을 더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은 급할 때 거칠어지고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만 이렇게 조용해지거든요. 한혜라는 정원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해.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순서야. 순서요? 그래. 누가 먼저 입을 여는지 그 순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원 핸드폰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문장 하나가 너무 또렷했습니다. 가짜 초음파, 진짜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진짜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주영채예요. 정원은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짜가 따로 있다는 말은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짜의 주인이 주영채라면 이 싸움은 단순히 정원과 주영채의 경쟁이 아니라 공난숙과 한혜라, 그리고 진태석까지 한꺼번에 엮인 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원은 다음 순간 주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주하늘이 말했던 그 한마디요. 목적지는 너. 정원은 그 말을 이제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진세훈이 주영채에게 당신하고 내 아이야라고 말한 건 주영채를 살리려는 말이 아니라 주영채를 방패로 세우려는 말이었고요. 방패는 언제나 공격의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결국 화살은 정원에게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정원은 도망칠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정원은 늘 살아남는 법을 배워온 사람이었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자기 마음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정원의 삶을 순서로만 다루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어요. 정원은 스스로에게 말하듯이 낮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입 열 거예요. 하지만 정원이 무엇을 먼저 말할지, 그리고 그 말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혜라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고 진태석은 봉투 중 하나를 꺼낼 타이밍을 재고 있었고 주영채는 공난숙의 눈을 피하면서도 진세훈에게 묶인 끈을 어떻게 끊을지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세훈은 자신의 선택이 결국 어떤 피를 부르게 될지 알면서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짜 초음파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싸움이 이제는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가 진짜 딸인지, 누가 진짜 이름을 가진 사람인지를 묻는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한가운데서 차정원은 깨닫습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임신의 진실이 아니라 누가 누구의 삶을 대신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요. 다음 전개에서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진짜 초음파가 존재한다면 그 진짜는 임신이 아니라 혈연의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누가 가짜인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무너질지가 정해지겠죠.